출근 시간대의 경기도입니다. 출근 시간입니다. 도로변을 거주는 사람 앞에 걸어가는 시민을 향해 한 남성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어머머. 자 그리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넷을 막 방망이로 치고 갑니다. 저런 사람들 진짜. 네. 시민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계속해서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예, 지금 뭐 전단지 같은 거 놓여 있는 자리 보이시죠? 예, 현수막을 방망이로 부셨고요. 야구방망이 휘었어요 지금. 예, 하도 많이 때려서.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저 이상한 사람 저쪽에 있어요. 시민이 가리킨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도로를 배회 중이던 남자는 경찰차를 발견하더니 다가와서 경찰까지 위협합니다. 가라고! 왜 왔어? 얼굴이 빨간 거 같아. 예, 담배를 문 채 계속적으로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때리지 못하네. 예, 경찰차 건들지는 못하고. 건들지 못해요. 위협을 가하던 남성은 막상 경찰이 내리자 인도로 도망가는데요. 자,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에요. 경찰은 테이저건을 준비합니다. 자, 테이저건으로 좀 겨누고 있죠. 예. 너 나 못 잡을 걸? 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아이고. 야, 담배를 펴가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히는 경찰. 자, 4명의 경찰이 몰려들었고. 예. 그냥 바로 쏴야 돼. 자, 이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때는 출근길입니다. 자, 방망이 내려놓으세요. 테이저건 쏩니다. 자, 결국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은 정확히 난동범의 허벅지를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항복하자. 바로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 항복. 괴로워하면서 항복 자세를 취하는 남자. 그제서야 야구방망이를 내려놓는 남성. 테이저건의 고통을 느낀 남성이 항복하자 경찰이 달려가서 남성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겨울이어서 그런지 옷을 두껍게 입었는지 바로 쓰러지진 않았어요. 길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또 기물과 차량들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남성은 사업이 망해서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평소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전 남성 특수재물 손괴, 특수협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미수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저런 위험한 물건을 길에서 저렇게 들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신고를 한다든지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경범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범죄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아이고 10만 원? 사실 그게 이제 경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 10만 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노상의 휴지를 버린다든지 노상방뇨만 해도 10만 원인데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불균형적이긴 하죠. 그러게요. 저거 지금 저 들고 있다가 이제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맞죠, 거잖아요. 네. 그럼 경범죄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법무부에서는요, 이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라는 죄명을 이제 만들어서 신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입니다. 한여름 장마철인데요. 공중 화장실 앞에 한 트럭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뭐 용변이 급한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기웃기웃하죠. 남성들은 한참을 서성이더니 화장실 안으로 수차례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트럭 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한 대 실렸습니다. 야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떠나는데요. 이들은 공중 화장실에 있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화장실 모습인데요. 두 개나 있어요. 이때는 실외기가 2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벽엔 호스만 횡안이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떼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범인은 에어컨 전문가들일까요? 이 주민의 신고로 범인을 추적해서 검거한 결과 이 두 사람은요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팀장급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트럭이 공무 수행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트럭에 공무수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의심해? 어떻게 저래? 네. 심지어 이 공중 화장실 옆엔 파출소까지 있었는데요. 네, 도대체 에어컨을 왜 훔쳤느냐라고 이제 경찰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랬더니 주범 A씨가요. 평소에 아는 독거노인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 추정을 했더니 그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동네로는 전혀 가지도 않았고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봤더니 이 주범 A씨의 처갓집이었습니다. 아니, 처갓댁에 새 걸 사줘야지 말이야. 에어컨의 주범이 처가로 간 것이라면 공범은 무슨 이득이 있어 도와준 걸까요? 이 공범 B씨는요, 주범인 A씨하고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느 날 어떤 물건을 지인한테 얻었는데 무거우니까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자기는 순수하게 도움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데 지금 같이 데려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경찰도 그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리고 저 차량이라는 도구까지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에어컨을 뜯어내기 위해서도 장비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절도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형사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것은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범죄를 저질렀음이 상당하고 재판 내 공소 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지금 기소를 하기보단 유예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나올 경우 공무원 연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탄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에어컨은 관할관청의 재산이고 에어컨을 관리하는 관할 부서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니까 시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 직위 해제 결정만 내리고요. 팀장직이라는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어컨 절도로 불구속된 지 3일 후 주범 A씨가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아예 안 되겠네. 아니 주범 A가 문제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저 주범 A 씨의 범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절도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에어컨 절도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뒤에서 박은 거야? 네, SUV가 앞에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바퀴가 들릴 정도로 앞차를 세게 박은 SUV는 화단에 올라타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이 SUV 운전자가 바로 이 공무원 A 씨였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0%로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웠는데요. 근데 이런 도로 위에서 시속 120km 이상 속도로 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주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주범은 결국 공무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요.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서 가정폭력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 온정주의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하고 무마무마한 게 결국 이렇게 남에게 피해 끼치는 상황까지 야기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범 A씨는요. 음주운전과 아내 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을 살게 된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라서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반성의 시간을 갖길 기대해 보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휴게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저 문 쪽에 계셨던 네 분이 바깥에 좀 약간 수상한 차량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SUV 한 대가 바깥에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사람들이 앉아있는 휴게실 내부를 덮쳤습니다. 식당 주방까지 돌진을 해서 지금 차가 들이받은 쪽 주방은 완전히 뭐 다 무너졌습니다. 충격이다 이건 진짜. 네. 어떡해.
주차장에서 식당 주방까지 밀고 들어간 후에야 정지가 됐는데요. 현장엔 총 16명이 있었고 이 중 3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도 중상을 입은 3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자칫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핸들을 잡은 운전자는 82세의 여성이었는데요. 경찰에 주차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린 거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경남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흰색 차량, 앞으로 꽝 가서 그냥 부딪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차량들이 이제 조심조심 그러니까 뒤로 빼요. 근데 뒤로 뺄 때도 뒷차를 받고 또 다시 앞으로. 어머. 여기가 이렇게 좁아 보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박을 만한 곳은 아닌데. 어머, 미쳤다. 왜 저래? 운전자 아니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저래? 집까지 박았어. 왜 저래? 이 차량은 아파트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연기 나는 차에서 내린 차주는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은 또렷하게 정확하게 사고 경위는 진술 다 정확하게 하고 대화도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고 유관사고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차주의 주장에 따르면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였기 때문에 더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고령 운전자셨는데 주택으로 돌진하셔가지고 10대 여중생이 사망했어요. 오늘 뉴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잖아요. 좀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이렇게 경각심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비고령자의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1.2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평균 2.28초예요. 그러니까 딱 2배가 넘어갑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시야의 각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120도 정도를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점차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한 해만 기준으로 해봤을 때 교통사고 발생한 것 중에 5분의 1, 5건 중에 1건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요.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일반인 그 이하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짧은 주기, 절반의 주기,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5년을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신체검사,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받고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나이를 먹게 되면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라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맞아요. 이래서 교육만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 대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분들에게 운전면허를 이제 반납하라고 지자체에서 좀 권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 외에도 택시 운전이나 배달처럼 운전을 생계로 삼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서울시 기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약 3%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령 운전의 위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요. 2019년에 87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돌진을 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네, 이게 어떤 장치냐면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확 급가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시속 8km까지만 되도록 하는 장치예요. 와. 여기에 더해 긴급 제동 장치도 있습니다. 차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갑작스레 나타났을 때 스스로 정차하는 기능인데요. 8km 정도로 속도를 늦추고 긴급 제동 장치까지 되면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감소시킨다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2028년까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완전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제한적인 운전면허를 발급을 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 특정한 날씨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실효적인 실제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점점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한 식료품점입니다. 야심한 시간에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맥주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손에 든 걸 보니까 뭐야? 소매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에? 네. 어. 그러면서 입니다만이. 점원을 협박합니다. 강도의 협박에 위협을 느낀 점주는 뒤로 물러서는데요. 그런데 강도가 맥주를 챙기는 사이 이 점주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잠가버렸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문을 졸지에 갇혀버린 강도는 문을 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셔터까지 내려옵니다. 셔터를 내렸어요. 자동인가 보다. 셔터를 내렸어요. 네. 잡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못 문이 들어. 열리긴 했지만 이제 셔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내려오게 이제 강도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제 못 나오게 막고 있죠. 결국 셔터에 몸이 끼면서 탈출에 실패한 강도. 그런데 근데 혹시 저 상황에서 맥주를 먹는 거야? 네. 이때 이 강도가 맥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진짜로요? 정말 간절하게 맥주가 마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진짜로? 진짜 창피하다. 채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습니다. 진짜로? 갈 땐 가더라도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은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도둑질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둑은요, 현재 경찰에게도 아주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받고 3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셔터 사이에 껴있던 강도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 있던 경찰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포한 범죄자 중에 가장 쉬웠습니다. 이런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일 정도로 어리석게 체포가 됐습니다. 저 도둑 그럼 체포에 어떻게 됐나요? 영국 경찰은 강도 미수 혐의 그리고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형량은 징역 3년 4개월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혐의가 물론 이제 맥주를 마셨으면 이게 기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그러네요. 먹었네. 그거 그쵸? 안 먹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유, 바보. 그런데 아마도 영국 같은 경우는 재산을 향한 범죄와 사람을 향한 범죄를 나누거든요. 사람을 향한 범죄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만약에 저 셔터로 막히지 않았다면 저 강도가 칼을 들고 나와서 주인에게 어떤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 그것을 상당히 중하게 여겨서 영국 법원에서 3년 4개월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털이범인가? 남성들은 주차된 차에 나란히 탑승하고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18시간 뒤 같은 주차장의 같은 자리에 그대로 주차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의 정체는 고작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들만 골라 훔쳐서 운전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절도했습니다. 경찰들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횟수만 무려 50여 차례가 됩니다.
이 학생들은 또 다른 사건으로 결국 체포되는데요. 얘기했어, 형이. 아니 가려고 왜 그러시네 자꾸. 너도 분명 얘기했어, 내가. 욕하고 협박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경찰관한테 지금 욕하고. 이야. 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범인과 또 친구들도 나타났습니다. 비켜! 비켜라. 너도 공무집행 방해된다. 비켜라. 경찰차 앞을 막아서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뭐 그거 저 들어누우라는 얘기도 하고. 아이고 무서운지 모르네. 조폭 같은데? 네. 아 무법천지네. 자, 지금 이 범죄에 가담한 중학생들의 숫자는 모두 8명입니다. 네, 전부 제주도 내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문이 열려있는 차에서 현금부터 명품 지갑, 가방, 시계 등을 훔쳐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판매했습니다. 훔친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 그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파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요. 무려 3,400만 원입니다. 이게 애들의 범죄 스케일이 아닌데요? 위에 또 뭐가 있겠죠. 아 위에 있나?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범행의 수위도 그렇지만 체포된 이후의 태도도 황당합니다. 경찰에게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왜요? 뭐 빠져나갈 줄 아는 거죠. 또 뭐 몸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꾀병을 부리기도 했고요. 더 문제는 열흘이 지난 후에 이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열흘이 지난 뒤에 또다시 주차장에 나타나서 긴 차량을 훔쳐 타는 등 이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았죠. 뭐 잘못을 하고도 너무 당당하니까. 미성년자니까 뭐. 아마도 저 학생들은 이전에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가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볍게 형사처벌받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렇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요. 정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렸고요. 이 중학생들에게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고 이미 체포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을 해서 이 8명 중에 주범인 A, B, C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8월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은 좀 경미하다라고 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네. 이번 처벌이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또 반전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막 넣네요. 네. 많이 사실 모양인데요. 너무 많이 계속 넣네요. 자, 이때 매장에 방문한 한 남성이 이 여성 근처로 쓱 나타납니다. 아직까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서로 각자 물건을 고릅니다. 잠시 후 그러다가 서로 딱 눈을 마주치더니 슬금슬금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담은 물건을 남성의 개인 가방에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삐삐삐 소리 날 때. 네, 소리 날. 그리고 나서 남성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게를 나갑니다. 저기 소리 나는데? 소리 안 나? 그런데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같은 매장입니다. 같은 두 사람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보고 어딘가를 가리키는데요. 보니까 거기엔 여성이 미리 물건을 담아둔 바구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주변 손님들 시선을 끌죠. 못 보게. 네. 그리고 이 남자는 열심히 또 물건들을 옮겨 담고 있습니다. 별로 못 가게 하는구나. 물건을 모두 옮긴 후 매장용 바구니는 제자리로 갖다 놓고 아니 또 저기서 이번에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갑니다. 저기가 저 소리가 안 나니까 자꾸 저기만 오나 봐요. 네. 테스트 해봤나?
이들은 마트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다른 마트 안에 카트 속 장바구니에 이제 물건을 담고 있는 아까 그 여자인데요. 그리고 카트를 두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남자가 또 나타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또 그냥 나갑니다. 옆에 직원이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듯합니다. 작년 10월에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들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절도범들의 모습인데요.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요, 3주 동안 마트와 생활용품점에서 총 9차례에 걸쳐서 약 250만 원어치의 물건을 저렇게 훔쳤습니다. 네, 250만 원. 근데 직원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서 신원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고 저렇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자들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들을 돌고 돌아서 통과해서 도주하는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도난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예, 이 부부가 훔친 것은 화장품, 슬리퍼, 스타킹, 그다음 비타민, 견과류 등과 같은 이런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생필품에는 주로 그 도난 방지 태그가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한 마트 점주는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은 뭐 쓸 건 쓰고 남은 건 또 뭐 어디 중고 거래라도 했나요?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집 수납장에 그동안 훔쳤던 물건들이 차곡차곡 그냥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면 재판매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쓰는 근데 건가? 그 생필품 250만 원이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럼 왜 판매하지 않고 쌓아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식당을 운영하던 이 부부였는데요.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번 돈은 다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들은 저렇게 훔쳐가지고 해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필품 같은 물건들을 절취하는 절도범들은요. 대부분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범죄를 갖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지 않는 심리적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식당 운영보다는 훨씬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마치 저런 범죄 행위가 이제 중독처럼 손을 놓지 못하고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절도는 범죄니까 범죄는 안 되죠. 이 부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근데 이번 사건에 경찰에 적용한 혐의가 아마도 특수절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경우에 초범인점이 참작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의 처벌이 그동안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유사 범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초범이 아니라면 상습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그 형량의 2분의 1 정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반려동물 매장입니다. 귀여워. 네,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반려동물들을 살피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보이시죠? 저 검은색 입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갑자기 졸도를 했어요. 강아지 난리나. 뒤로 들어 누웠는데. 쓰러진 남성을 보고 강아지들이 놀라 짖는데요. 저렇게 하지? 주변 사람들도 쓰러진 남성 주변으로 모입니다. 자, 이때 모자를 쓴 남자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더니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케이지를 열어가지고 강아지 2마리를 꺼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말려보지만 자, 이때 직원이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요. 자, 직원들이 이 남자 제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떨어지면서 다칠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자, 그런데 다시 강아지를 챙겨서 도망을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남자, 그리고 강아지 2마리를 훔쳐서 도망간 이 절도범, 두 사람은 공범이었습니다. 911에 신고한 직원의 증언으로는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다시 쓰러진 척을 했다. 쓰러져 있다가? 네. 그게 뭐야? 그냥 계속 쓰러져 있던가. 화장실에 급했나 보다.
그러니까 미리 안 다녀오고. 떨리니까. 이 발작 연기를 한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범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도주 차량의 운전을 맡았던 여성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는데 3명이었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며칠 뒤에 본인의 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둘 다 체포가 되고 나니까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견종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잉글리시 불독이었는데요. 한 마리당 약 4,400달러, 하나로 약 6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훔쳐간 강아지 어떻게 됐어요?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 아. 하지만 다행히 범인들이 훔친 이 강아지 중 한 마리는 한 여성에 의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여성이 길거리의 노점상에서 1,500달러를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데리고 왔는데 이 강아지 생김새가 뉴스에 나온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와, 그래서 진짜 여성의 제보로 이 한 마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나머지 한 마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못 찾았군요. 근데 아까 그 여성분 1,500달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 예, 매장 측에서 강아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4,000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범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범인들 모두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또 기소가 되었는데 그 범죄 행위가요. 저 콜로라도 주 법에 따르면 그 펠러니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사 범죄 사례에 따르면 징역 3년에 10만 달러의 벌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죠. 여기에 처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좀 강아지 안전 걱정을 했었잖아요. 이 공범들 중에서 주범격인 강아지를 들고서 도망가던,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강아지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동물 학대죄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서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벽 5시 50분경 경남의 한 지구대 앞입니다.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용인 주차장에 후진으로 딱 주차를 합니다. 잘했고. 깔끔해요. 한 방에. 잠시 후 운전석에서 여성이 내려 조수석 쪽으로 향합니다. 동승자가 있었어요. 그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야. 동승자가 나왔는데 야, 너 내려, 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밀쳤어요, 동승자가. 운전자는 크게 휘청이고 곧바로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몸싸움이 시작됐고 멱살 잡고 경찰서에서. 머리채까지 잡고 지금 경찰서 파출소 앞이거든요. 지구대 마당에서 네. 못 한 10여 들어서. 분 동안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넘어졌으면 결국 넘어졌습니다. 좀 힘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경찰들이 나가보는데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 자수야 뭐야?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이제 갔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싸움이 이제 일단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혹시 술 마셨어요? 아이고야. 이때 이제 운전했던 사람이 아차 싶은 거죠. 아니 경찰서로 왔는데 아이고야. 맞아. 나 술 먹었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지?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동승자가 싸웠던 동자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이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죽일 듯이 싸우다가.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기를 가져옵니다. 뭐 예외일 수 없죠.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음주 측정을 준비하는 도중 이때 또 시비가 또 붙었어요. 아이고야. 예, 화가 아직 두 사람이 안 풀렸습니다. 경찰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데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아니야. 어디다 대고 너 지금 한참 싸우더니 운전자는 끝내 주저앉아 울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분 지금 음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음주 측정을 했고 결과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저기 앞에서 왜 싸운 거지? 왜 오고 왜 싸운 거예요? 참 황당해서 저도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두 여성은. 그런데 이 동승했던 여성이 어느 순간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운전을 한 여성한테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싸움이 시작돼서 시비가 됐는데
또 이 여성은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시작이 된 싸움이 저렇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자. 지구대 가서. 그래서 1km가 떨어져 있는 지구대로 저렇게 와가지고 지구대 마당에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저는 술 먹었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까먹을 정도로 술 취한 거죠. 근데 그래서 가방의 행방이 밝혀졌나요? 예,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가 있었고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요. 이게 동승자가 문제잖아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겼거나 확실히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함께 동승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친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았고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아서 저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런 사안들이 꽤 많아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걸. 근데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그런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타기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서울 지하철 3호선 녹본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2명의 할머니가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일행이에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이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만 지하철을 탔고 할아버지는 못 탔어요.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일행을 놓쳐 크게 당황하는 사이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그냥 계셔야 되는데. 한참을 홀로 서 있는데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승객들이 많이들 들어왔는데, 아이고야. 이때 이제 그냥 지하철에 타시게 된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냥 계시지 않고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좀 찾아달라.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무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할아버지가 아직 하차하지 않은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경찰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이제 일단은 CCTV를 확인해서 할아버지가 탄 지하철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번호가 있구나. 지하철 차량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할아버지가 탄 지하철 차량을 확인해서 그 지하철 지금 어디 있냐, 어느 역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지하철은 종점을 돌아가지고 대화역을 돌아서 1시간 뒤에 다시 녹본역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가 탑승했던 그 승강장 위치 각자 구역을 나눠가지고 할머니도 기다리고 경찰도 기다리고 그리고 열차가 와서 신속히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할머니 나왔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무사히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아유, 내 남편 찾았어요. 막 울면서 오세요. 남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분들이 할머니를 막 이제 다독여 드리죠. 괜찮습니다. 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그 후 파출소를 찾은 어르신들. 뭘 많이 싸우셨네. 손에 바리바리 뭘 싸갖고 오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오셨어요. 정말 자칫하면 실종으로 이어질 뻔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었는데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할아버지를 극적으로 찾아서 가족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아동 실종됐었을 때 지문 등록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매 어르신들도 미리 좀 지문 등록 같은 거 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좋죠.
좋죠.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니 대한민국 성인은 모두 지문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네. 굳이 뭐하러 따로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성인이 최소한 한 2, 3천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 지문들 속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일치된 거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신 말씀처럼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찍어서 그 지문만 별도로 경찰청 서버에 보관을 합니다. 예.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오늘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이 가족에게 치매 환자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배회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 여기는 이 배회 감지기는요, 이 대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형도 있고, 뭐 열쇠고리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발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치매나 이런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좀 미리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